저는 이제 미스터 하로 부르기로 했어요. 응? 미스터 하? 그래도 좀 소개라도 멋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겨레가 대한민국의 최순실 게이트 특종 거기다 휩쓸고 있거든요. 그 팀에 지금 있단 말이죠.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 두 재단을 알린 건 TV조선이잖아요. 맨 처음에 알린 건 TV죠. 발단이죠. 네. 지금까지는 최순실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면서 이 개인이나 사인의 비리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이 정권의 결정적인 어떤 흠결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적인 부분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그 모두가 최순실 씨가 뭐라고 개인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개인이 말만 하면 하루 만에 재벌들이 800억씩 모으고 말도 안 되잖아. 그럼 최순실 뒤에는 누가 있다? 최순실 혹은 최순실이 권력과 어떻게 연결돼 있다를 밝혀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를 해야 되는 차례잖아요, 지금? 그것까지 나왔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 더 블루 K. 블루. 블루는 청와대를 의미하는 거다. 예. 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블루는 청와대이고 그것을 최순실이 직접 말했다라고 그랬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미 보도되어 있는 것 중에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우리가 비선실세라고 부르잖아요. 예. 비선실세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는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사람 관계, 우병우 뭐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움직일 수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 라인을 타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조홍천 의원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블루케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청와대 내에서 스크리닝 됐다. 네. 여기 일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최순실 씨가 한 자연인 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청와대가 왜 그 사람들을 검증해줘요. 근데 청와대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훑어가지고 거기 일해도 돼 했다는 거거든요.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응? 취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좀 두루뭉술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공직에 여러 가지 불법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요해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원치 않는 뭐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권력 남용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짐작도 안 가네. 미르재단이나 K재단. 네. 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인사 검증도 청와대에다 맡기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직원들이나 그쪽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이 두 재단 혹은 더 블루 K 이런 거는 VIP 관심 사항이다. 각별히 유의하라. 이런 표현을 최순실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들한테.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네. 여기서 VIP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잖아요. 네. 보통은 추천하는 사람도 공무원, 그걸 스크리닝하는 거 청와대 민정수석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공적인 기능을 사인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인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누군가가 그런 힘을 줬기 때문이고, 그런 힘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죠. 그런 짐작을 이제 입증해 내겠다고 하는 거죠, 한겨레가.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미르재단, K재단, 정확하게는 재단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에서 일할 사람들을 최순실이 뽑으면서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인지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보내서 문제없는 사람인지 스크린해줘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 자기가 뭐라고.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VIP 관심사항이므로 은밀하게 진행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사람을 뽑으면서 두 재단 어디에서 일하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재단이 각각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냥 한 몸 그렇죠. 그 인사 스크린에 들어갔던 사람한테 어느 재단에서 일할지 나중에 알려줄 테니 보안을 유지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을 보니까 두 재단이 별개인 것 같지만 어디에 집어넣을지는 정하지도 않고 뽑은 다음에 나중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최순실 마음대로.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냥 회장님으로 불렸어요. 회장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최순실이라는 이름 자체는 모르고 그냥 네. 얼굴만 아는데
그렇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누군가인가 보다 정도로 드러나 있어요.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있었다? 언론에서 접근했을 때 사실 취재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실제로 직원들이 회장님은 아는데 그 회장님이 최순실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상당수 많은 재단의 직원들은 그 한겨레나 아니면 다른 언론사에 나온 보도에 나온 사진 그걸 보고 아 회장님이 최순실이었구나 안 사람도 있어요. 네. 처음엔 저희들도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더라고요. 그만큼 최순실이라는 인물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음지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진 그리고 권력에 가까워져 있을 때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굉장히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실감을 했죠. 근데 이번에 너무 백일화에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게 터지고 있네. 딸 문제 때문에 튀어나오면서 잡힌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한 가지 착각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각한 게 한 가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2014년도에 처음에 승마를 취재하면서부터 느꼈던 건데 딸에 관련된 거는 모두 다 최순실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거든요. 이런 거 말고 이번에 느꼈던 거는 대기업을 좀 우습게 봤어요. 70년대에는 80년대 초반까지 기업이 이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반항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아요. 이미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포괄적 뇌물수수라는 이름으로 이례재단이나 다른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서 회장들이 처벌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남을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남기고 그것으로 다음 정권, 어떤 정권이 나오더라도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찬스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들은 사실 관심 있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축됐던 조선일보까지 이제 다시 이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취재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언론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프랑크푸르트도 사실 지난주에는 한겨레가 외롭게 돌아다녔어요. 외롭게 돌아다녔는데 오늘 이 시점에 프랑크푸르트에는 SBS가 있고요. 지금 JTBC가 내일 도착한다고 그리고 경향신문이 가고 있고 그리고 SBS가 간다는 건 어쩔 수 없이 KBS가 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사실은 이게 절정으로 오히려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란 말이죠. 적어도 어딘가에서 끊으려고 할 거란 말이지. 정 안 되면 최순실 씨의 개인 비리로 끝나든지. 근데 이 사건이 처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최순실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안종범 수석이라는 청와대 당시 경제수석이죠. 안종범 수석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안종범 개인과 최순실 개인의 뭐 결탁 이 정도로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안종범이라는 이름이 만약에 최순실 옆에 서면은요. 그거는 안종범이라는 이름으로 서지 않고요. 청와대라는 프레임으로 설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내 말은 안종범 근데 정도까지 그거보다 다 뛰어넘는 아주 심각한 얘기가 나왔네요. JTBC에서 보도한 건데 더 블루K 이사를 맡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증언을 했나 봐요. 최순실 씨가 아주 좋아했던 일은 박근혜의 연설을 손보는 일이었다. 연설을 손보는 일이었다. 그거는 기업에 돈을 땡기고 뭐 딸을 위해서 뭐 어떻게 돈을 착복하고 이런 문제랑 그래서 우주의 기 나오고 막 그러니까 혼이 뭐 어쩌고 나오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잖아요. 대통령의 국정의 상당수는 연설을 통한 메시지의 전달인데 거기에 손을 누군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손봐주는 걸 좋아했다. 가장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장 즐기는 일 중에 하나였다. 어쨌든 우리가 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의 일정 부분은 최순실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예전에 고려 말 신아무개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또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파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쏟아진 제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좀 얘기 좀 해보라고. 정인호라는 이름이 등장해서 지금까지 온 이 시간적 흐름을 한 방에 꿰뚫을 수 있는. 무슨 말이야 이건 또. 그러니까 목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말씀은 좀 드리기 힘듭니다. 자, 끝내야 되겠다. 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쯤에는 언제 나와 언제? 다음 주쯤에는 근데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이 사태가 계속 진전되고 국면이 전환되고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또 부를 텐데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말을 만들어 버리겠어 아주. 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내에서 스크리닝 됐다. 네. 여기 일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최순실 씨가 한 자연인 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청와대가 왜 그 사람들을 검증해줘요? 근데 청와대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훑어가지고 거기서 일해도 돼 했다는 거거든요.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응? 응? 취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좀 두루뭉술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공직에 여러 가지 불법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요해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원치 않는 블루는 청와대이고 그것을 최순실이 직접 말했다라고 말했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미 보도돼 있는 것 중에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우리가 비선실세라고 부르잖아요. 네. 비선실세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는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사람 관계, 우병우,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움직일 수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 라인을 타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조홍천 의원이 했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블루케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저는 이제 미스터 하로 부르기로 했어요. 응? 미스터 하? 그래도 좀 소개라도 멋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겨레가 대한민국의 최순실 게이트 특종 거기다 휩쓸고 있거든요. 그 팀에 지금 있단 말이죠. 미라고 K스포츠재단 두 재단을 알린 건 TV조선이잖아요. 맨 처음에 알린 건 TV 발단이죠. 네. 지금까지는 최순실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면서 이 개인이나 사인의 비리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권력 남용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짐작도 안 가네. 미르재단이나 K재단, 네.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 검증도 청와대에다 맡기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직원들이나 그쪽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이 두 재단 혹은 더 블루K 이런 거는 VIP 관심사항이다. 각별히 유의하라. 이런 표현을 최순실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들한테.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네. 여기서 VIP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잖아요. 이 정권의 결정적인 어떠한 흠결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적인 부분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모두가 최순실 씨가 뭐라고 개인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개인이 말만 하면 하루 만에 재벌들이 800억씩 모으고 말도 안 되잖아. 그럼 최순실 뒤에는 누가 있다? 혹은 최순실이 권력과 어떻게 연결돼 있다를 밝혀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를 해야 되는 차례잖아요, 지금? 그것까지 나왔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 더 블루K. 블루는 청와대를 의미하는 거다. 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